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양동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기록관리 정책 포럼의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지금 소개시켜드린 전북대 양동민 교수님께서 진행 겸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주제, 지금 현재 토론을 진행하게 된 방금 소개받은 양동민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주제가 현재 저에게 오늘 정보청사를 2번 삥삥 도는 거에 좀 뭔가 시사점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민원동도 생기고 그다음에 전체 입구 들어오는 출입 절차나 그런 환경이 아주 좋게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지능형으로 발전되고 있고 LM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기록관리에 적용되는 그런 시대에 바싹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토론 주제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토론 발제자 두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법제처 주선정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주선정 사무관입니다. 저희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은 단순히 현실을 뒤늦게 쫓아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 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법령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좀 새롭게 만들어진 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이 워낙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이슈에 대해서 국내외 논의사항이나 준비 현황들을 좀 비교 분석하고 관련 법령 이슈를 발굴해서 부처에 개선 의견도 전달하고 입안 지원을 하고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그런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브릭스 안영민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브릭스는 자연 언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거기에 기술 총 책임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안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소개 끝났고요. 지금 현재 발제 토론 순서는 주선정 사무관님, 그다음에 안영민 부사님, 그리고 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선정 사무관님. 네, 우선 미래 관련해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가장 핵심 분야가 당연히 AI이고요. 그래서 유재신 수석님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서 관련 분야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AI 법안 올라와 있어서 어제도 과방위에서 입법공청회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워낙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좀 농담 차원에서는 AI 관련이면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워낙 프리패스다 이런 식의 농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미래 먹거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제 1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법제처에서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법령 정비를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정이랑 과기부 법제처 3자 협조 하에 전자문서화 확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문서들을 좀 전자화를 진행을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괄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능형 법령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 개발도 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기본법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특히 자동적 처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적 처분 관련해서는 지금 법령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게 행정의 디지털화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입법적 기준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처분이라는 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이나 AI가 사람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좀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런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고 대신에 이제 재량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한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신호라든지 과세부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개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올해 초에 최초 입법례가 좀 나왔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뭐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그거 수입 신고할 때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그런 AI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발제일 관련해서 뭐 국내외 법제 동향 되게 많이 주셨는데, 뭐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생성형 AI 관련 규율이나 지침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되게 많은데 지금 각 부처에서도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위험들이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험들 중에서 특히 수석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혹은 주목할 만한 위험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2 관련해서도 되게 즐겁게 이제 봤습니다. 저희 그 국가기록포털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연구 용역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 포털을 많이 들어갈 일이 생기고 기록물을 검색할 일이 생기는데, 그 박지영 연구관님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결과가 다 일괄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검색 포털에서 좀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개해 주신 지능형 서비스 모델 청사진을 보니까 되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법제처도 이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이제 시스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이제 일상 용어로 좀 질문을 하면 그 의도를 분석해서 이른바 뭐 자연어 처리를 해서 법령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뺑소니 하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 뭐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뭐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일상 용어로 좀 질문을 하면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추출을 해서 결과를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런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이제 올해 이제 말에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ISP 사업해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2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ISP 사업을 시스템 구축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그 도전 과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든지 뭐 종이 문서로 무신청 같은 게 들어온 경우 이거를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뭐 OCR 관련해서 계속 실무 회의도 하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전과제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현재 참고하고 있거나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은 요런 특히 이런 도전과제 측면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좀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듣게 되어서, 이런 발표 듣게 되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 안영민 선생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LLM 모델이나 생성형 모델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그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성도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런 인식을 높이려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유재신 수석님 발표 자료에 보면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성형 AI가 두 번째 단계에 있는데, 실제 하이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단계가 있고, 하이퍼사이클은 대중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Peak of Inflated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장된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그 두 번째 단계의 맨 꼭대기 지점에 지금 생성형 AI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성형 AI나 이것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한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이제 뭐 공공 쪽에서는 사업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자료 중에 보면 그때 캐나다의 법제 규약,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반드시 본인이 사실 확인 여부를 검수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료에도 NIA의 유재순 수석님 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싶은지 하나를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법제화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공공 부분에서 민간 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 자동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이 거치지 않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공공 영역에서 지금 민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엔 공무원들이나 기관 직원들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 뭐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답변을 줘야 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미국의 법제화나 캐나다의 법제화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진짜 그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서비스 모델을 민간에도 그 자동 서비스를 서비스할 수 있을지 단기간 내에 뭐 10년 후, 20년 후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향에서는 뭐 내부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각각 두 발제자분께 질의 또는 당부 말씀 그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제자분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저 이거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찾은 내용인데 자체 LLM을 구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SLM에서 경량화를 구축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체 LLM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 SLLM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형식이 나온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베이스 모델 LLM을 위에다가 이제 자체 정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정부에 최적화되어 있는 LLM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해 주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근데 SLLM을 도입할 때 어떻게 각 부서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거대 공통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LLM이나 모든 지능력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재 우리 그 공공기관 또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서 등이 학습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전 과제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리나 또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BPR ISP 사업이 세 가지 분야로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업무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기록연구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록연구사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그 활용 분야는 어떻게 기록연구사분께 적용이 되는지 그 세 가지 질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 분께는 서비스 측면인데 서비스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는 앞으로 잘 할 거에 비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좀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혹시 두 번째는 검색 엔진 성능이 어떠냐 이 관점에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좀 파악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퍼블렉시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생성형 AI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안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격파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장치는 확인 과정을 쉽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기록 연구사가 만약에 약간 보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숫자만 딱 있으면 안 되고 이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만 해주면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서비스를 반드시 구축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 질문, 하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 질의사항이나 토론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두 발제자 분께서 이번 유재신 선생님부터 답변을 또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제처 주선정 사무관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주의해야 하거나 이런 경중을 좀 말씀드리기보단 제가 그 발표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국민 신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이제 국민 신뢰성이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공공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 신뢰성 부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과제를 하는데 생성형 AI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아마 계속 되고 있을 텐데 결국 그걸 이제 썼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공공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때나 정책을 입안을 했을 때라든지 혹은 굉장히 단순하게 예를 들면 포스터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좀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그런 워터마크를 넣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령 개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입안도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작권이랑은 좀 다르게 공공 부분에서는 그런 국민 신뢰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을 했는지를 좀 표시를 한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좀 국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영민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그 가트너 제가 하이퍼사이클 명칭을 순간 기억을 못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행정기본법 문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저는 또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민간 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녀보면은 요즘 또 그런 핫 이슈가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그 AI 서비스를 이제 기존에 그냥 AI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아예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각각 에이전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동화된 그런 결정들이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효율성과 정확성만 있으면 이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공에서는 지금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런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결정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좀 아직까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공통 기반은 좀 약간 더 한 차원 더 내려가서 아직 그런 먼 미래의 좀 모습보다는
실제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에 챗 GPT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개선을 하자. 정말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업무에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좀 첫 발걸음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이제 자동화된 서비스는 저는 이제 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던 첫 번째로는 저희 그 SLLM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각 부처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 없는 그 기관 내부의 대외비 데이터들을 분명히 이제 그것을 학습한 또 자기들만의 모델이 필요할 서비스가 있을 거고 좀 더 뭐 예를 들면 법제처면 법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LLM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그 공통 기반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최대한 그 부처들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로 적합한지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데이터는 적합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든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뭐 개방되는 데이터 혹은 그 정부 내부에서적으로 서로 공동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AI가 학습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적합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에서 그런 학습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또 그 박지영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그 라그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는 또 따로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사업에 좀 내년 사업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능형 같은 경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사업 그 BPR ISP 사업의 공통 기반을 구현하는 내용과 지금 공무원들께서 쓰고 계신 온나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계신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지능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아직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부분도 온나라 자체가 이제 지능형으로 좀 더 발전해서 공무원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AI도까지 융합을 해서 그런 생성형 AI 기술까지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박지영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나 법제처에서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시스템 개선적인 내용들을 이제 행안부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영 발자재님 답변 또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저희 법제처 주선정 사무관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저희 개인정보 비식별화 AI로 자동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들은 AI가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킹까지 하는 처리가 되던데 이제 문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AI가. 그래서 이름과 관련해서는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도 골치를 많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 지금 이제 검증만 그냥 해본 상태고요. 그리고 OCR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는 진짜 문서가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연도가 뭐 생산 기간이
1900년 초부터 지금 뭐 2000년대까지 지금 다 전자기록까지 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가지고 실제 그 한글로 된 수기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OCR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한자인데 한자도 타입으로 친 거는 또 괜찮은데 이제 수기로 쓴 한자가 OCR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같이 뭐 논의를 해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검색 서비스의 문제가 좀 많긴 한데요. 그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포털 서비스 자체 인프라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고도화가 한 번도 안 돼. 이건 거의 이 산소 호흡기만 꽂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정리라든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색 엔진 자체를 아예 아웃 오브 서비스한 상태여가지고 유지 보수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 끝나셨나요? 예. 혹시 지금 토론이니까 혹시 또 답변 비슷하게 하셨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지 혹시? 저는 그렇다고 하면 박지영 연구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러면 결국엔 대민 서비스에 지금 국가기록 포탈에 그 오류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든 그러면 그 오류라도 빨리 잡는 부분을 진행하고 뭐 미래 계획을 또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상태는 이런데 이제 AI는 정말 이 하늘 끝까지의 레벨이니까 이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좀 아까 전에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학습 데이터용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되고 LAG 예용도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현업에서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나 그런 기초적인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또는 문서를 만들 때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그런 당부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태그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서에 만들 때 이런 거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건 사실 너무 이제 커다란 얘기라 공무원분들 전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정책적으로 좀 저희 팀에서 좀 접근을 하는 다른 담당자들께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시스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기존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용으로 혹은 레그용으로 다시 이제 구축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무원분들이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태깅하고 정말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또 뭐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방식과도 연관 지어서 데이터를 정말 AI 친화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분들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장기 보존의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문서 작성할 때 머신 리더블로 인 포맷으로 해야 되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밀고 있고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활용 분야 말씀을 좀 지능형 업무에
업무에 지능적인 기능이 좀 추가돼서 원활하게 될 것이다 정도까지만 말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오늘 조사해 본 게 있어요. 그 생성형 AI는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글을 생성하는 거니까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현업에서 가장 적용되고 있는 게 지능형 중에서 자동 분류해서 기록물을 분류하는 거에는 현재 몇 개 공공기관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국가기록원 중앙부처에 도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생성이나 또는 그 문서 생성, 문서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또는 번역 이런 것도 다 논의되고 있는 검토 대상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예제를 몇 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검토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LLM들이 이제 잘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의 초안을 뭐 작성한다든지 혹은 어떤 정책 동향을 뭐 조사해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뭐 그리고 뭐 번역 그런 건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답변,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뭐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LLM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토론은 아마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좋은 발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토론 주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플로어 계신 분들 그다음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고요. 오늘 처음에 왔던 제 시사점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나.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앞으로 기록관리 또는 지능형 기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설정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열띤 토론 및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책 포럼은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추진 정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을 저희 기록물 서비스 등 관련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잘 반영해서 기록관리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진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120여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록관리 정책 포럼 기록물 서비스 활용의 현재,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